President Trump like royalty, literally giving him a replica golden crown. What did that crown get the South Koreans? Well, President Trump just announced a few minutes ago on Truth Social he has given them approval to start build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South Koreans had argued if they have that kind of submarine, there will be less for the United States Navy to do in the waters off the Korean peninsula.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펙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공급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회담 다음 날인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를 공식 승인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력인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362 사업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해군 창설 이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동북아 정세를 주시하던 중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속출하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논의가 오갔으며 이 결정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한국이 공식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히고 미국의 연료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은 바로 SSN 공격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원자력 잠수함은 SSN과 SSBN으로 나뉘는데 SSBN은 전략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의 약자로 움직이는 핵미사일 기지 그 자체입니다. 적의 탐지를 피해 심해에 은밀히 숨어있다가 유사시 적국 본토를 향해 핵전쟁을 개시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요. 당연히 무장은 SLBM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극소수의 핵 보유국만이 운용 중인 궁극의 전략 병기이죠. 반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SSN은 공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약자입니다. SSN의 역할은 헌터, 즉 바닷속의 사냥꾼으로 SSBN이나 적의 항공모함, 수상함을 찾아내 격침하는 것이 핵심 임무입니다. 현 시대 최첨단 해군 전력의 담당 일진이자 킬러로 불리고 있죠. 핵심은 동력원만 핵을 사용할 뿐이라 NPT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SSN이 가지는 모든 전술적 우위는 바로 핵 원자로를 동력으로 쓴다는 점에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실상 무제한의 자막 능력입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며칠에 한 번 혹은 공기 부료 추진 장치를 쓰더라도 2-3주에 한 번은 반드시 수면 근처로 스노클을 올려야 합니다. 이때가 적의 대잠 초계기에 발각되기 쉬운 가장 취약한 순간인데요. 반면 SSN은 원자로의 핵연료 교체 주기까지 사실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오직 식량과 승조원의 인내심이 유일한 한계일 뿐이죠. SSN의 두 번째 특이점은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SSN은 30노트, 시속 약 55km 이상의 고속으로 장시간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항모 전단이나 고속으로 기동하는 적 잠수함을 따라잡거나 혹은 따돌릴 수 있는 핵심 능력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것에서 파생되는 완벽에 가까운 은밀성인데 빙하 밑에 숨어있으면 탐지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게 된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건조를 승인한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기술까지 이전받게 되는 포괄적인 협약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핵추진 기술을 1급 기밀 중 하나로 취급해왔는데요. 1958년 영국과의 협정 이후 단 한 번도 타국에 이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국, 호주와의 오커스 협정 하에서도 미국은 호주에 완성품 잠수함을 판매하는 방식이지 노하우나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은 아니었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국방 관리들은 한국 정부는 핵잠 도입 유혹에 저항해야 하며 현재 미국이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추진 기술을 이전하려면 상당한 안전장치와 복잡한 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기술 이전과 함께 구체적인 수주 조선소까지 확정되는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물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작년 한국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은 바로 이곳 우리의 위대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는 완벽한 딜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만약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득했듯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아펙 회담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막대한 경제적 선물이었는데요. 이 대가로 동맹국의 전략적 자산, 핵잠을 허용하는 것을 매우 성공적인 거래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핵 비확산 원칙에 얽매여 주저하던 사안을 자신이
결단력 있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죠. 더 나아가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를 통해 한미 간 미국 조선업 재부응 사업에 한국의 투자를 받게 됨으로써 미국의 건함 능력 재구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정치적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국 조야 역시 한국 핵잠 보유가 이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 역시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폭발적인 해군력 팽창, 특히 수중 전력의 강화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핵심 위협이죠. 디펜스 인덱스가 공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잠수함 함대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SSN과 SSBN을 포함한 10척의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이 진수되어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현역 복무에 합류할 계획인데요. 차세대 주력인 096형 SSBM과 095형 SSN의 개발 및 건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096형 SSBN은 사거리 12,000km 이상의 쥐랑3 핵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 잠수함이 미 해군의 감시를 피해 남중국해 요새 안에 숨어서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신 093B형 SSN과 차세대 095형 SSN은 정수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항목킬러 초음속 미사일 잉지 18까지 탑재되었죠. 이는 대만 해협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시 미 항모 전단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수십 년간 누려온 수중 비대칭 우위가 사라지고 상호 확증 파괴라는 공포의 균형이 태평양에서 완성되고 마는 것인데요. 진짜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중국의 위협은 최고조에 달하는데 정작 미국 핵잠수함 실태가 심각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핵잠수함 함대의 준비 태세와 가용성은 가히 재앙에 가까웠는데요. 잠수함을 정비하고 수리해야 할 조선소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미 회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미 해군 SSN 함대의 약 3분의 1이 정비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진행 중이어서 즉각적인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대 공공 조선소의 인프라 노하우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잠수함 한 척당 정비 기간이 계획보다 평균 7-8개월씩 지연되고 있죠. 여기에 신규 차세대 전략 핵잠수함 건조까지 겹치며 병목 현상은 극에 달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SSN의 전략적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SSN으로 한반도 주변 서해 동해에 북한 및 중국 잠수함 감시를 전담해주면 미국은 자국의 SSN을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더 급한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미 해군에게 엄청난 전략 승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한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을 오커스에 준하는 최고 등급의 핵심 동맹으로 인정한다는 외교적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국내 계획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차세대 핵잠 프로젝트인 장보고3 배치3 사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톤수는 5,000톤급에 달할 것이며 2030년대 중반 완성을 목표로 최소 4척 이상이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픽한 하나오션 역시 미국 승인만 있다면 언제든 독자 건조가 가능하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기술력으로 설계, 건조,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즉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오커스의 호주나 일본보다도 더 안전하고 강력하며 더 빠르게 추진 잠수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SSN을 보유하게 되는 미래는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동북아의 군사 외교적 판도 자체를 뒤흔드는 세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 해군 전력상 굳이 핵추진 잠수함 시기나 도입이 필요하냐,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SLBM 플랫폼이 SSN-BN이 아닌 디젤 잠수함뿐으로 한국의 SSN으로 상대하는 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는 주장과 함께 엄청난 돈을 처바른 핵추진 잠수함이기에 어디 손 떨려서 위험 수역에 밀어넣을 수 있겠냐, 또 추적 작전 중인 원잠을 북한 놈들이 디젤 잠수함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손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만 이래나 저래나 원잠 한 척이 갖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잠이 있으면 나라를 쉽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원잠에 대한 간절함을 국뽕이라 비판한다면 나 기꺼이 비판받으리. 무엇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래 70여 년간 유지해온 의존적 방위에서 주도적 방위로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시작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핵엔진이라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통해 한국은 외교안보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과 무게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는 대양해군 시대에 진정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트럼프 왕관 하나도 안 아까우면 개추.